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차박상입니다. 오늘 포르쉐의 신형 타이칸이 출시가 됐습니다. 타이칸이 맨 처음에 나온 게 그닥 오래 전이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부분 변경 시즌을 맞아서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. 살짝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어떤 모습이 달라졌을지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타이칸 만나보시죠. Let's go, I'm unstoppable. I got money flowing in case you didn't know. They used to doubt me, now I got them like, wow. Making boss moves, I've been on a roll. I'm blowing up, gotta put them on hold. I am the bag, that's what I've been told. 타이칸 터보를 딱 제가 보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은 눈이야, 눈. 이 타이칸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었잖아요. 그 특유의 울고 있는 눈물, 그 환희에 가득 찬 눈물이 있긴 있거든요. 이전에 타이칸에 대비해서 이 눈물 자국이 좀 덜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과거의 타이칸은요 약간 부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번 신형 타이칸은 이 붓기들을 다 뺐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론트 쪽을 보셨을 때 범퍼부가 완전히 둥근 형태의 느낌이었는데요. 이렇게 하나의 엣지들이 생기면서 살짝 더 각이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어요. 파나메라에서도 사실 신형이 되면서 램프부가 조금 더 각진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 신형 타이칸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 이 범퍼부에도 없던 각들이 좀 생겨나면서 살을 뺀 느낌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눈물로 보여졌던 이 뚫려있는 에어덕트 부분도 모양새가 좀 바뀌었습니다. 이전보다는 눈물 느낌이 좀 덜 나게 바뀌어서 좀 더 세련돼진 걸 볼 수가 있고요. 특히 눈 자체 헤드램프가 엄청 지금 딱 육안으로 봐도 가시성이 상당하거든요. 안쪽에 있는 광원들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타이칸보다 훨씬 더 개수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똑똑하게 좀 지능형으로 이 매트릭스 형태로 헤드램프가 드러나면서 빛을 더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비추고 내가 가는 길을 더 잘 보일 수 있게,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눈부시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하부 쪽에 있는 그릴부도 살짝 모양새가 다듬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전반적으로는 수분을 머금었던 얼굴에 붓기가 싹 한번 빠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차량은 터보 S예요.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센 차량입니다. 이 차의 출력이 어마어마한데요.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성능이 올라갔죠. 그래서 출력이 늘어났습니다. 최대 출력이 거의 900마력이 넘는 수준으로 나온 터보 S 모델인데요. 제로백도 그래서 한 2.4초 정도거든요. 1, 2 하면 그냥 나가 있는 거예요, 차가. 아, 이 차를 진짜 주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드는데, 터보임을 알 수 있는 바로 요런 배지 보시면 되죠. 그 특유의 컬러군을 다 지운 이 회색빛을 보면 아, 요거는 포르쉐 라인업 중에서도 됐다 센 차구나, 이렇게 그냥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측면부로 딱 왔을 때 보니까 페이스리프트잖아요. 페이스리프트 때 보통 제조사들이 가장 안 건드는 쪽이 측면입니다. 실제로도 지금 딱 봤을 때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뭐가 달라졌지? 라고 봤는데 휠이 일단 너무 멋있죠? 지금 이 타이칸의 바디 컬러를 아예 휠 이쪽 안쪽에 스포크와 이어진 이쪽에 넣어놨어요. 이 휠은 일반적인 휠이 아니라 공력을 상당히 신경 쓴 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 차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공력 휠을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행거리를 더 늘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. 개인적으로는 모양도 잡으면서 효율도 늘리는 굉장히 똑똑한 디자인 포인트가 적용된 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5 스포크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안쪽에 브레이크 캘리퍼는 노란색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늘색 컬러처럼 보이는 외관의 익스테리어와 노란색의 포인트 컬러도 상당히 산뜻하게 매치가 됩니다. 측면부에 충전구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. 이번에 신형 타이칸이 나오면서 좀 눈길을 끈 게 충전했을 때 속도가 좀 빨라진 거거든요.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도 기존에 300km대였는데 이제는 500km를 최대 갈 수 있는 이 타이칸이 되었잖아요. 충전 속도도 빨라졌다는 게 유의미합니다. 한 320kW로 초급속으로 충전했을 때 한 10분만 충전해도 300km까지는 그냥 바로 충전이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80%까지 충전하는데도 대략 한 18분 정도면은 가능한 수준이고요. 그러니까 일단은
일단은 전기차를 타면서 많은 오너분들이 가장 힘들어했을 이 부족한 주행거리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능과 효율을 같이 높이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점, 그리고 충전 자체의 속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실용성은 확실히 겸비하게 됐다는 점이 이번 신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. 저는 이 디에로 라인을 보면서 야, 이 디에로 라인이 포르쉐 진짜 디자인 포인트 끝내준다 이 생각했거든요. 전혀 촌스러운 크롬이 아니에요. 그 반딱거리는 크롬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차가 약간 너무 떠 보이는 느낌? 자칫하면 그거 자체가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살짝 숨을 죽여놓은 크롬입니다. 완전 광이 아니라 무광 형태의 이런 가니쉬가 어두운 그레이 실버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 멋있어요. 측면에서 딱 봤을 때 이 측면부 도어부와 잘 매칭이 되죠. 문을 열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날렵하게 도어부도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윈도우 라인 자체에서 미관상 눈을 해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. 저는 타이칸의 후면은 그래도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는 가장 심플하다고 생각을 해요. 봤을 때 솔직히 안 변했잖아. 이게 신형인데 안 바뀌었잖아. 이랬거든요. 가까이서 보니까 또 바뀐 거예요. 보니까 이렇게 긴 테일램프 안쪽에 보시면 포르쉐라는 레터링이 들어가죠. 지금 이 모델은 아닌데요. 다른 모델에서 보실 때는 또 일반 모델에서 이 글자, 레터 컬러 자체가 파란색으로 또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. 이 안에서 웰컴 라이트처럼 라이트의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기 때문에 단정한 후면부인데 나름대로 그 안에 킥을 많이 마련해놔서 멀리서 봤을 때도 좀 눈길을 끄는 그 후면부 만나볼 수 있고요. 전반적인 이런 각이나 라인들은 거의 비슷한데 아래쪽에 있는 디퓨저 부분에 이런 모양새가 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런 에어덕트 인 줄 알고 딱 찍어봤더니만은 안 뚫려 있어요. 이렇게 가짜이긴 합니다. 자,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. 그냥 바로 제가 앉았을 때 버튼 하나 누르면은 전동식으로 개방감 있게 열리게 됩니다. 딱 섰을 때 바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온 이 상태에서 차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고개는 살짝 숙이셔야 되죠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간성은 여유롭게 나왔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살짝 간소화되어서 나와 있네요. 여기도 공간이 비어 있을 것 같은데 안 비어 있네 또.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은 이 정도. 아래쪽에 빈 히든 그런 러기지 공간이 많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, 그것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인지 좌우에 이런 데를 파놨네. 세차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다 놓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앉았을 때 일단은 시트가 딱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, 엉덩이 부분, 꼬리뼈를 그냥 아래쪽으로 쑥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에그체어에 앉아있는 듯 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.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이런 완전 하드코어한 슈퍼카들에 비해서는 포르쉐는 편하면서 운전하고 싶게 만드는 감성이 있다라는 거. 당장 시동 걸고 그냥 나가고 싶다 이런 느낌.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내에서 뭐가 팍 달라졌다라고 눈에 띄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어요. 뭐 스티어링 휠이나 이 대시보드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살짝 굽이진 것들, 그리고 가운데 이런 디스플레이들, 그리고 센터 페시아보드, 모든 면에서 좀 익숙하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. 차이점이 페이스리프트기엔 크지는 않습니다. 가장 고무적인 게 이거거든요. 요게 눌렀을 때 터치 반응이 엄청 빠릿빠릿해졌어요. 상당히 빨리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. 아래쪽에 보시면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운전하기 편하게 위쪽으로 살짝 올라온 형태죠. 이 터치 자체가 햅틱이에요. 그래서 그냥 터치가 아니라 살짝 눌러주셔야 한다는 거. 요거는 사실 사용성에 있어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죠.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 2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, 이 타이칸의 키가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. 거의 뭐 역대급의 양산차 중에 가장 멋있는 키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이 차량의 외장 컬러를 키에도 딱 들어가게 해놔서 상당히 멋스럽습니다. 그리고 딱 눈에 띄는 아날로그형 시계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시면 부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가 있죠. 기본적으로 이번에 신형 타이칸이 되면서 옵션이 무지막지하게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기본 사양에다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그냥 해자롭게 넣어줬습니다. 뭐 여기
여기 운전석 조수석에 열선 통풍도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. 이런 부메스터까지는 아니지만 보스 스피커가 기본 모델에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딱 차에 탔을 때 뭔가 깡통에 그 내가 돈 주고 옵션을 다 투자해야 되는 것 같은 그 부담스러운 느낌을 신형 타이칸에서는 좀 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도어부 쪽 딱 보셨을 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크롬이 아니라 살짝 골드 색상의 크롬 느낌으로 이렇게 무광이 들어가게 되는데요. 브라운 컬러의 도어 인테리어 컬러와 매칭이 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앉았을 때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했던 이 시트도 이 위쪽 헤드레스트 부분 보시면 포르쉐의 이런 엠블럼을 음각으로 또 드러내고 있고요. 앉았을 때 허리도 버킷 시트로 잡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전 자세를 상당히 잘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요. 아래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. 이걸 통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스포츠냐 스포츠 플러스냐 이런 식으로 또 조절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챙겨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. 사실 딱 2열에 앉았을 때 기존 구형에 대비해서 실내 공간이 늘어나거나 하는 지점은 찾기가 힘듭니다. 앉았을 때 그냥 기존에 있었던 모델 그대로의 이 앉았을 때 승차감도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. 이 주먹 같은 경우는 한 2개, 3개 이상 정도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, 그래도 키가 큰 성인분들이 레그룸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진 않을 것 같고요. 오히려 헤드룸 공간은 약간 주먹 2개가 딱 끼는 정도이기 때문에 살짝 키가 많이 크시다면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가운데 센터 암레스트 내렸을 때 컵홀더 2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보실 수 있고요. 가운데에 이게 좀 높이 올라와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좀 힘이 든다라는 거, 이런 부분도 구형이나 신형이나 큰 차이 없이 똑같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관에서 진짜 살짝 그 붓기가 좀 빠져 있는 거 말고는 이런 인테리어나 외관의 디테일에서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은 걸 볼 수가 있고요. 포르쉐가 추구하는 이 기본적인 패밀리 룩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. 부분 변경을 하면서 급진적으로 막 완전히 차를 뭐 디자인까지 싹 바꿔놓지는 않다 보니까 이번 신형 타이칸도 그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. 이렇게 신형 타이칸 모델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오늘은 좀 행사장이 바쁜 시즌에 와가지고 또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. 조만간 또 이 차들을 직접 타보면서 또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.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좀 지능적으로 많이 진화한 타이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기차로서의 주행거리가 일단은 확보가 됐고요. 전기차 타이칸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 부분도 더 좋아졌고요. 그래서 성능과 효율이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쉽진 않은데 타이칸이 그거를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구형 오너분들 조금 배 아플 것 같긴 하거든요. 신형 타이칸 모델,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1억 2,99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. 지금 보시는 터보 S 모델은 좀 센 친구잖아요. 얘는 잘 파워풀하게 달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2억 중반 이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모델이긴 합니다. 실제로 향상된 퍼포먼스가 주행할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, 부스트 모드 이런 것도 한번 실현을 해보고 싶거든요. 10초 동안 그냥 출력을 확 올려주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타보면서 전달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차박사용은 다음 또 따끈따끈한 신차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